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69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월 14일이고 음력으로는 2018년 12월 9일입니다. 오늘의 명식을 보면 무술년, 을축월, 신의 일이 되고 오늘의 일진 신해가 됩니다. 오늘의 명식을 보면 신금일간이 엄동설환인 축월에 태어났습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놓고 보도록 하죠. 자, 사주를 볼 때는 항상 일단 일간과 월령을 먼저 본다라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계속 강의 진행할 때마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주를 볼 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를 먼저 짚어야 되겠죠. 가장 문제되는 것, 사회 현상을 보더라도 가장 핵심이 되고 항상 문제가 되는 중추적인 것을 살펴봐야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겠죠. 사주풀이도 똑같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두 축이 있다라고 하면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지, 월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월지, 월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태어난 월을 월지, 월령이라고 하고요. 위에 있으면 월간이 되는 곳이고 지지에 있으면 월지가 되겠죠. 이런 것은 이제 기초 입문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공부를 하신 분들은 좀 답답하긴 할 거예요. 뭐 아는 얘기를 또 하시나 싶어가지고 그래도 뭐 초학자들까지 같이 공부한다라는 차원에서 뭐 이런 거 짚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신금이라고 하는 거 보죠. 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에 해당이죠. 금에 해당이죠. 양금에 해당되는 경금이 있고 음금에 해당이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 음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주로 비유를 하자면 주옥 같은 것에 비유를 합니다. 뭐 집에 뭐 반지 같은 거 있으시죠? 내지는 뭐 목걸이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귀걸이도 해당이 됩니다. 요즘 뭐 각양각색의 주얼리들이 많이 나와 있죠. 뭐 장신구라든가 이런 것들 다 뭐 금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신금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 놓을 수 있겠죠. 근데 잠깐 제가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양금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양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해당이 되냐면 경금이죠. 물론 오늘은 신금 오는 날이고 경금에 대해서는 어저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경금과 신금에 대한 간략한 차이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설명드렸지만 거칠고 녹슬고 투박하고 날카롭고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그냥 쓰기에는 너무 좀 부담스럽고 다칠 것 같은 위험천만한 그런 쇳덩이 같은 것을 경금 완철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쓰려고 하면 반드시 화로서 재련을 해야 돼요. 재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포항제철 같은 포철 같은 데서 그 쇳물을 녹여가지고 새롭게 어떤 기물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 쇳덩어리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대장간 같은 데서 빨갛게 달궈가지고 칼을 만들든지 호미를 만들든지 아니면 뭐 큰 칼을 만들든지 범종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기물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로서 재련을 하지 않은 투박한 금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 반드시 화로서 재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요. 신금은 이미 화로서 재련을 화로서가 되겠죠. 화로서 재련을 마친 금이에요. 마친 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죠. 자, 쇳덩어리가 있어서 그걸로 대장간에 가서 칼을 만들었어요. 칼. 물론 그것도 경금이라고 놓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화로서 재련을 마친 금은 어떻게 돼요? 그죠? 그러면 갈고 닦아요. 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처음에 대장간에서 빨갛게 달궈가지고 그 칼을 만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칼날을 벼르죠. 시퍼렇게 벼르든 시뻘겋게 뭐 이렇게 예리하게 벼름돼서 숫돌로 갈기도 하고 물을 묻혀서 광약으로 깨끗하게 닦기도 하죠.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화로서 재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신금 같은 경우는 화로서 이미 재련을 마친 금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 만들어진 금을 잘 깨끗하게 닦는 것이 중요해요.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신금이라고 하는 것, 뭐 반지, 주옥, 목걸이, 귀걸이, 주얼리 이렇게 비유를 했죠. 근데 이런 것들 가만 놔두면 먼지도 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좀 약간 닦지 않고 가만 놔두면 약간 파랗게 녹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쇳덩어리 같은 경우는 빨갛게 녹이 쓰지만은 보석 반지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되면 파란 녹이 쓰기도 하고요. 은 같은 경우는 약간 시커매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치약 가지고 이렇게 닦기도 해요. 그런 것들 치약으로 닦이면 그거 굉장히 잘 닦입니다. 근데 뭐 물론 이 보석이나 반지 같은 거 닦는 전문 광약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광을 내는 그런 그 도구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이 있어서 뭐 금은방 같은 데 가면 뭐 있겠죠. 근데 이 명리학에서는 금은방에서 광약을 사다가 신금을 닦아서 쓸 수는 없겠죠. 해서 명리학에서 음양오행에서 신금을 이렇게 잘 깨끗하고 맑게 닦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에 해당이 되는데 수 중에서도 임수가 신금을 도세 주옥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 뭐냐면 뭐 물에 해당이 되죠. 물론. 근데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죠. 양의 수에 해당이 되고요. 음의 수인 개수도 있습니다. 개수 같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이 개수라고 하는 것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그런 공력은 없고 양수인 임수가 도세주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 춘하 추동을 막론하고 임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겨울에도 임수가 있어야 됩니까? 물론 있어야 됩니다.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신금으로서 용도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수로서 도세주옥 해야지만 신금의 맑고 깨끗한 그런 기운이 바깥으로 표출될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거 신금은 마치 새 신부와 같다 그랬어요. 자, 새 신부가 겨울이라고 해서 예식장에 들어가서 결혼식을 치러야 되는 새 신부가 춥다고 해서 세수 안 하고 신부 화장 안 하고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라고 하는 것은 봄이 됐건 여름이 됐건 가을이 됐건 냉혹한 겨울이 됐건 잘 화장을 하고 이쁘게 하는 것이 새 신부의 주 목적이라기보다는 새 신부가 해야 될 덕목인 것이죠.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맑고 밝게 빛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신금의 어떤 덕목이고 존재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 추나 추동을 막느라고 임수로서 세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태어난 월령을 한번 보자고요. 월령을 놓고 보면 추월에 태어났습니다. 추월, 그죠? 추월에 태어났는데 이 추월이라고 하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해자 추월 엄동설한이죠. 엄동설한입니다. 해월도 춥고요. 자월도 춥습니다. 추월은 뭐 토가 왕한 계절, 토왕절이라고 해서 춥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해자 추월에 춥고 어는 것 이상으로 추월도 매우 추워요. 그래서 해자 추월은 모든 만물이 얼고 수축되고 그 다음에 수장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런 곳 있죠. 우리나라에 기찻길이 있을 겁니다. 기찻길이 있는데 여름 같은데 너무 뜨거우면 기차 선로가 팽창을 합니다. 그 쇳덩이도 팽창을 해가지고 선로를 깔 때 어떻게 하냐면 한 줄을 깔고 그 다음 줄을 깔 때 약간 사이를 띄워놔요. 이거를 띄워놓지 않으면 여름에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되면
띄워놓지 않게 되면 이게 새가 늘어져 가지고 그 선로가 휘어집니다. 이것도 금인데도 날이 뜨거워지면 조금씩이라도 팽창을 하기 때문에 휘어져요. 그래서 선로를 깔 때 조금씩 간격을 띄어서 깔게 됩니다. 왜냐하면 팽창하더라도 선로가 휘지 않도록. 물론 요즘 같아서는 이제 그 철을 어떻게 이제 관리하고 철을 만들어내고 불리는데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이 간극이 굉장히 적거나 아니면은 이게 서로 붙여놔도 뭐 날이 뜨거워도 그렇게 뭐 많이 늘어나진 않는다고 해요. 근데 옛날 같을 때는 자세히 보면 선로와 선로의 이음새가 이렇게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차가 갈 때 다닥다닥 다닥다닥 소리가 나오는 게 기차 바퀴가 그 이음새를 지나갈 때 그 소리가 나는 게 거기서 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KTX 타면 그런 소리가 안 나죠.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갑니다. 그거는 이제 철을 재련하는 기술이 이제 많이 발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수축된다라고 하는 개념 아시겠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만물이 마찬가지입니다. 추우면 웅크려들게 돼 있고요. 웅크려들게 돼 있고 더우면 옷을 벗게 돼 있, 이렇게 바깥으로 확장을 하게 돼 있어요. 이소우화 중에 그런 거 있죠. 지나가는 바람과 태양이 서로 내기를 하죠. 지나가는 사람의 옷을 누가 먼저 벗기느냐. 그죠? 그래서 둘이 내기를 합니다. 먼저 강한 바람이 모진 바람을 세차게 몰아치죠.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더 춥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옷 삭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옷을 더 여밀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아무리 강풍이 불어도 저 옷을 벗기지를 못하니까 태양이 다음 차례죠. 태양이 따뜻하게 하니까 어떻게 더우니까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옷을 벗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음과 양의 조화에 따라서 음이 강해질수록 모든 만물은 웅크려들고 수축하게 되고 안으로 숨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양이 점점 강해져 있도록 안으로 웅크려들었던 기운이라든가 에너지들을 겉으로 이렇게 발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월에 1양 시생하면서 2양, 3양, 4양, 5양, 6양까지 진행을 하고 5월 하지까지 가게 되면 양이 가장 왕한 쪽으로 점점 커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만물이 웅크렸던 기운들을 점점 인월, 묘월, 진월, 4월, 5월까지 다 겉으로 확 발산을 확 시킵니다. 그 다음에 하지 때 음이 발생하면서 1음, 2음, 3음, 4음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동치까지 오면 음이 점점 왕해지기 때문에 한 해 동안 발산했던 기운들을 다시 서서히 안으로 하나 둘씩 안으로 이렇게 걷어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양이 발전해 갈 때 씨앗을 뿌리고 동물들은 그 다음에 새끼들을 낳고요. 산란 처리해서 모든 그 새끼들을 낳죠. 그 다음에 여름 내에도 이렇게 키우고 가을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애기들이나 새끼들이 어느 정도 다 컸으니까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 이제 먹을 거를 많이 먹고 겨울잠 자는 동물이나 식물들은 이제 겨울잠을 자도록 준비를 하게 돼 있고요. 그렇지 않은 그 동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털갈이를 해서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돼 있죠. 이게 음과 양이 회전하면서 모든 만물이 그에 맞게 이렇게 순하게 하게 돼 있는 것이죠. 자, 얘기가 또 이제 추월하면서도 많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추월이라고 하는 것 엄동설환이고요. 모든 만물이 수축되고 수장된다라고 하는 개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추월이라 하더라도 임수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라도 신금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 추월이라고 하면 임수가 있어서 좋긴 한데 어떻게 되냐면 이 임수가 얼어 있는 거예요. 꽁꽁꽁 얼어 있기 때문에 자 한겨울에 물이라고 하는 것도 좀 녹아 있어야 물을 길러다 끓여서 먹든 뭐 그 세수를 하든 하는데 이게 얼어 있는 걸 녹여야 쓸 수 있죠. 자, 군대에 가면 이거 군대 얘기하면 또 여자분들 굉장히 싫어할 텐데 이런 얘기가 있죠. 이런 얘기가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군대 얘기를 합니다. 군대 얘기.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2위가 뭐냐면 축구 얘기를 싫어한다고 해요. 축구하는 얘기 이거를 겁나게 싫어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자가 남자한테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뭐냐면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아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한테는 제가 이거 축구 얘기, 군대 얘기, 특히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축구한 얘기는 절대 하지 않으려고 좀 마음을 가다듬고 수시로 이렇게 각오를 하고 있는데 오늘 또 군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농담 했더니 어떤 분들은 배꼽을 잡고 지금 웃고 계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저게 어느 쪽 개그를 지금 또 써먹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름 또 저 웃는 분들 참 감사합니다. 자, 해서 군대 가면 특히나 강원도라든가 공군 같은 데서는 사이트가 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진짜 영하 한 20도 막 이렇게 막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물론 저는 군대 생활을 제주도에서 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었어요. 눈도 거의 뭐 오지도 않았고요. 근데 제 친구가 공군에서 이제 했던 친구가 있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뭐 기본적으로 뭐 한겨울에 뭐 영하 10도, 15도, 20도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뭐 일도 아니랍니다. 근데 산에 있으니까 밑에서 이렇게 물 호수를 대놓고 물을 쭉쭉 밀어 올려줘야 그 물을 가지고 위에서 사이트에서 이제 물을 갖다가 쓰고 밥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추우니까 배수관이 다 얼어버린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씻어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씻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참들은 눈을 갖다가 이제 기름은 있으니까 이제 이 눈을 녹여가지고 따뜻하게 한 다음에 머리도 감고 양치도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개인적 미관을 좀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긴 하는데 이 막내들은 짬밥이 딸려서 이 짬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짬밥이 아니고 또 이걸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짬밥입니다. 그래서 이 짬밥이 이렇게 딸리는 사람들은 어디 감히 뭐 눈을 녹여서 이렇게 씻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제 친구 그랬답니다. 눈이 좀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냥 자, 이게 머리를 갖다가 가로 해서 이거를 그냥 눈에다 이렇게 쳐박고 이렇게 막 이렇게 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머리가 꽁꽁꽁 언다고 뭐 그런 것이죠. 자, 이 공군 저 모 사이트 저 꼭대기에서 고생했던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새 신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절대 새 신부는 아니겠지만, 자, 신금으로서 씻어야 되는데, 신금이 아니라 임수로서 씻어야 되는데 얼어 있어요. 그래서 고참들은 녹여서 씁니다. 녹여서 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병화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병화가 있어서 병화가 됐건 정화가 됐건 있어서 임수를 녹여서 신금을 세진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막둥이 제 친구는 이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어있는 눈에다가 요거 갖다 이렇게 콕 박아놓고 그래서 그렇게 머리를 감았다라고 하는 그런 진짜 전설 같은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이거 실화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자, 해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임수를 써야 되는데 추걸에는 얼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화가 있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핵심 포인트가 되는데 이 화라고 하는 것 병화가 공력은 더 클 것이고요. 정화는 공력이 물론 약합니다. 근데 정화도 전혀 못 쓰는 것은 아니고요. 지지로 사화라든가 오화라든가 또는 인목 같은 것이 있어서 뿌리가 돼준다라고 하면 정화를 쓸 수가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병화를 쓰는 것과 정화를 쓰는 것은 공력의 차이가 커요. 왜냐? 자, 이것도 다시 군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눈이 많이 와 있는데 햇볕이 쨍쨍 찌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눈이 녹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군대 고참들은 이걸 갖다 쓰겠죠. 기름난로 이런 거 갖다가 이걸 갖다 쓰죠. 그러면 이건 고참들만 쓰지 이 쫄따구 막내한테는 혜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쫄따구들은 이제 거시기를 눈에다 받고 씻죠. 근데 이게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 가지고 병화가 햇빛이 쨍쨍쨍 내려져 가지고 눈이 녹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개울물이 이렇게 불어나죠. 그러면 눈에다 이렇게 머리를 감지 않고 계곡물을 갖다가 조금 춥더라도 이렇게 씻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해서 정화와 병화의 공력이라고 하는 차이 겁나게 크다라고 하는 그죠. 정화는 고참만 씻을 수가 있는데 병화는 쫄따구까지 다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그런 공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비유를 좀 그렇게 재밌게 들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명리학에서 정화가 좋아하는 공력, 병화가
조우하는 공력은 그만큼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자, 이거는 축월에 대해서 춥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축월에 대해서 춥다라고 하는 것. 다음으로 이 축월에 대해서 또 설명드릴 게 뭐냐면, 축월은 또 잠깐 요거 이제 좀 지우고 해도 되겠죠? 이렇게 내려가면 밑에 없어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해결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우도록 하고요. 다시 동영상 돌리셔서 필요한 거 있으면 한자까지 메모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축월이라고 하는 것 중요한 건 뭐냐면 토왕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토왕절, 그죠? 자, 토왕절이기 때문에 이게 뭐 본기가 기토라고 해서 작은 토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축토 외에 다른 토가 없다라고 하면 뭐 지지에 뭐 한두 점 밑토 있는 것까지는 뭐 애교로 좀 봐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천간으로 무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것은 좀 사태가 심각해집니다. 왜냐? 축월 자체가 토가 왕한 계절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가 부로 내지는 허투된 것이 아니라 원령의 뿌리를 두고 투출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반면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 축을 보게 되면은 묘지에 통근을 하지만 약합니다. 그래서 이 토는 왕하고 금은 약하게 되는데,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토후매금이 됩니다. 내지는 이거를 토다매금이라고도 하지요. 토후매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자의 뜻을 보게 되면 토가 너무 두터워, 토가 너무 두껍고, 토가 너무 많으니까 두꺼워지겠죠. 해서 금을 갖다 묻어버린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토후매금인 것이고요. 요 토다매금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겁나게 많아서 내지는 토가 억수로 많아서 금을 묻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토후매금과 토다매금은 글자 하나의 차이지만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금이 이 축월에 태어나서 무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은 반드시 토후매금, 토다매금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 나가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 있게 되면 이 간목이 요 토를 제해할 수가 있겠죠. 내지는 이런 것이죠. 무토가 있어서 신금을 땅속에 묻어놨는데 이 간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삽이라든가 아니면 포크레인이라든가 부르도자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묻어져 있는 것을 다시 꺼낸다라고 하는 개념, 내지는 매금되려고 하는 것을 토를 이렇게 막아주는 개념, 이런 개념으로 놓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간목도 같이 천간으로 투출해서 나가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당연히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지지로 해수라든가 인목이라든가 묘목 같은데 뿌리가 있어야 얘네를 소토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축월이라 하더라도 무토가 투출하지 않게 되면 이 간목도 필요가 없게 되죠. 자, 왜 그러냐면, 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토가 너무 많아서 토다매금 토후매금하게 되는 병신이 되는 거죠. 병이 되는 신이 됩니다. 그러면 병이 있으니까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이 필요한 거죠. 약. 그래서 그 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까 말했던 간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신이 있을 때 이거는 약신으로서 쓰는 거죠. 약신. 약이 되는 신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병중득약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병을 얻어서 중병을 앓고 있는데 약을 얻은 거죠. 자, 우리 11월, 10월, 뭐 10월쯤 하나요? 대개 보면은 이제 어르신들 독감 예방 주사 국가에서 무료로 맞춰줍니다. 65세 이상인가요? 이렇게 해서 무료로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도 미리 뭐 예방접종 같은 거 독감 예방 주사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맞으면은 뭐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죠. 이거 그 미리 예방한다라고 하는 차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무토가 투출하지 않았어도 토왕절이기 때문에 대운이나 세운에서도 토가 올 수 있죠. 그죠? 그때 예를 들어서 간목이 없었을 때는 대운이나 세운에서 무토가 오게 되면 그때는 토다 매금되는 것을 대운에서 세운에서 들어오는 것은 막을 방도가 없죠. 그것을 예방접종하는 것은 그냥 간목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무토가 투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운에서 오는 무토, 세운에서 오는 무토를 얘가 먼저 막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 가기 전에 11월, 12월 달에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것은 미리 올 수도 있는 독감을 미리 예방 접종 이렇게 맞아 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무토가 있을 때 감목이 있는 것은 아픈 중에 아파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중에 감기약을 먹는다거나 뭐 어디가 좀 아픈데 뭐 수술을 한다거나 해서 약을 얻는 것은 병중두약, 즉 이 사건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병중두약인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무토도 없는데 감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약간 예방 접종에 가까운 것이죠. 자, 이런 것도 참 설명이 좀 재미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무토가 투출하지 않으면 감목도 솔직히 필요는 없지만 예방접종 차원에서 감목 하나 정도는 있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요거를 한번 격국의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신금이 축월에 태어나면 그냥 처음에 이게 격을 놓고 볼 때는 그냥 신금 본기를 그냥 단순하게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신금이 축을 보게 되면 신금은 음금에 해당이 된다 그랬고 축토는 음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토생금 하니까 인성이 될 것이고요. 음토가 음금을 생각하게 되니까 저거는 편인이 되니까 편인격이 되겠죠.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월지에 봉기를 갖다 놓고 보는 것이고 원래 축이라고 하는 것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개수, 신금,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축이라고 하는 것, 이 지장간 세 개를 모두 다 격으로 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수가 청간으로 투출을 했다 그러면 금생수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식신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개수가 아니라 신금이 투출했다 라고 놓고 보면 이건 뭐 비견격이라고 하는 격은 없죠. 그죠? 그냥 이런 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편인격으로 이렇게 놓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기토가 투출했다. 이거는 뭐 월령의 봉기가 투출한 거니까 또 그냥 이거는 편인격으로 놓고 보게 되죠. 근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기토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토에 비해서 약하고요. 토는 일간에 비해서 왕합니다. 그래서 축이라고 하는 건 인성이잖아요. 그래서 인성은 왕하고 인성이 생하는 자식은 약하다고 해서 이거를 모왕좌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금이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편인격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저울질 딱 해봐서 금이 무거우냐 토가 무거우냐 놓고 봤을 때 토가 무겁다라고 하면 약간의 모왕자세하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나 기토가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완전한 모왕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목으로서 소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간목으로서 이 인성을 파한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명리용어로서 용제파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제파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재성을 취용해서 인성을 파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용제파인. 자, 한자는 쓸 용자, 재성, 재물제자죠. 재성을 써서 도장인 인성을 깨트린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때는 뭐냐면 인성이라고 하는 게 병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때는 재성이라고 하는 게 용신 내지는 희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얘가 병이 되는 것이고요. 얘는 병이 되는 것이고 얘는 용 내진 희신이 되는 것이죠. 요거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탐재파인이라고 하는 것 또는 이거를 다른 말로 탐재괴인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이것은 이 탐재파인, 탐재괴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거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것은 인성이 병이 되는 것이고 재성이 용신이 되는 경우인데 이것은 인성을 용신으로 쓰는데 재성이 있어서 용신을 판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탐재 괴인도 마찬가지죠. 재성을 탐하느라고 이 탐자가 욕심낼 탐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간이 약해서 이런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관살이 왕하고 관살이 왕하고 일간이 약해서 해서 인성을 용신으로 살인상생하는 경우 재성이 있게 되면 재성이 있으면 재성이 용신인 인성을
파하게 된다. 이렇게 파하게 된다. 이것이 탐재파인 용재파인 겁니다. 물론 꼭 살인상생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비단 예를 드는 것이죠. 관살이 너무 왕해서 일간이 그 많은 관살, 특히 칠살 편관을 감당을 못해서 인성으로서 살인상생하고 있는데, 재성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간이 용신인 인성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런 거죠. 이런 거. 이걸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학교를 마치고 길을 가는데 일진을 만났습니다. 일진. 자, 제가 말하는 일진으로 배우는 그런 일진이 아니죠. 다른 일진이죠. 애기들 참 씩씩하고 껌도 좀 씹고 이런 애들 침 짝짝 좀 찍찍 뱉고 그런 친구들 일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진 너댓 명을 만났으면 어떻게 돼요? 일진 너댓 명을 일간이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일진을 칠살로 놓고 보고 나를 일간으로 놓고 보게 되면 그 일진은 칠살은 왕하고 나는 약하죠. 그래서 그게 살중 신경한 상태가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삥도 뜯기고 한 대 쳐 박히기도 하고 끌려가가지고 전문용어로 돼지게 얻어 터지고 뭐 그러죠. 뭐 돈 내놔 했는데 없어요. 근데 너 뒤져서 안 나오면 10원당 한 대씩 맞는다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꼬불쳐놓은 용돈이 뭐 1,000원 나오면 어떻게 돼요? 뼈도 못 추리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단은 있는 거 빨리빨리 꺼내주는 것이 좋고요. 나중에 이거는 학폭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빨리 엄마한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혼자 참고 견디면 이게 한 번 처음 그랬을 때 얘네들 길을 잘못 들이지 않으면 잘 들이지 않게 되면 이게 계속 습관화가 되고 학교 생활 많이 힘들어져요. 한 번 그랬을 때 확 뒤집어 까가지고 대들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길이 또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 또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 빨리 바로 잡고, 그 설중신경 상태 아시겠죠? 이럴 때 학교 선생님을 담임 선생을 만나다든가 아니면 엄마를 만난다든가 하면은 그 일진 애들을 어떻게 돼요? 같이 가서 애들이랑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이제 잘 다독거리는 거야. 야, 너네 싸우지 말고 우리 아들 내지는 우리 반 학생인데 싸우지 말고 잘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면 어떻겠니? 하면서 이렇게 다 잘 구슬리는 거죠. 그러면 일진 애들이 뭐 과도하게 네 가지가 없는 애들이 아니고서는 내 선생님 내지는 내 어머님 하면서 서로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살중신경이 인성을 용신을 써서 살인상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재성이 오게 되면 갑자기 나 엄마나 선생님을 막 의지하고 막 저기 애들하고 안 싸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생님과 내지는 엄마는 이렇게 화해를 시켜주려고 했는데 이게 재성이니까 막 노는데 바빠가지고 엄마가 막 타일러도 뭐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재성을 탐하느라고 그 재성이 인성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죠? 선생님이 이놈 새끼는 내가 이 일진 애들하고 사이좋게 좀 어떻게 좀 해볼랬더니 말을 뒤지게 안 듣네. 에라이 네 멋대로 한번 해봐. 해서 선생님이 집에 갑니다. 그리고 엄마도 이놈의 자식 너를 그냥 호적에서 파놓겠다 해가지고 그냥 가죠. 그러면 다시 그 죄를 탐하느라고 인성이 깨져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일진 애들이 갑자기 안색이 싹 바뀌면서 눈초리가 갑자기 개슴츠레지면서 또 삥을 뜯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탐재파인 용재 탐재괴인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자, 물론 이렇게 뭐 갑을병정 써놓고 이렇게 해서 설명 드리는 것도 좀 좋긴 한데 그 뉘앙스를 좀 이러한 예를 들어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살중신경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성이 왔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인성이 용신인데 재성이 와서 인성을 파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일간이 재를 탐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흥, 오락, 뭐 여자를 탐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인해서 내 보디가드 인성이 깨지는 거죠. 그것이 깨짐으로 인해서 나한테 나타나는 현상은 관제구설, 송사 아니면은 노느라고 몸을 다친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사주 볼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를 탐하지 말아야 할 사주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사주 볼 때 면밀히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런 거를 신살 가지고 어떻게 볼 수 있겠냐고요. 그죠? 12신살 뭐 겁젖전, 진정년, 망장망, 뭐 영육회 뭐 그거 가지고 이런 건 통변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렇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늘상
강조하는 것, 사주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뭐 신살이라든가 잡다한 이론들은 일단 뒤로 배척을 해놓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 이런 음양 오행의 이치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뿌리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이론을 먼저 없애오게 되면 이 음양 오행의 이론, 생극제와 이론이 많이 어렵게 느껴져요. 뭐 솔직히 신살 같은 거는 조금만 외우면 되는 거고요. 뭐 3개월 속성, 6개월 속성 코스 가면 주로 배우는 게 신살점 위주로 많이 배우잖아요. 이런 거를 이렇게 시간 들여가면서 배우기도 힘들고요. 배우기도 힘들고 가르쳐 주는 것도 아마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좀 제 강의가 좀 허접해 보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용 자체가 이렇게 많이 허접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신 분들은 좀 끝까지 좀 들으셔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아시겠죠? 어떻다라고 하는 느낌. 자, 다음으로 명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간단히 보도록 하죠. 뭐 신금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연주를 보게 되면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무토가 투출했는데 술토 원령인 축토에도 뿌리를 두고 투출했어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뭐가 되죠? 이거 모왕자쇠가 됩니다. 이거 반드시 토후매금이 될 거죠. 토타매금이라고도 했고요. 이거 굉장히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반드시 좀 제가 봤을 때는 간목이 있어서 토를 제하는 것이 좀 좋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 다음에 월간을 놓고 보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을목이라고 하는 것 누차 강조를 합니다. 무술년 지금 울축월은 정해져 있죠. 그래서 뭐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을목 가지고는 이 왕토를 제하는 공력은 거의 없습니다. 비록 일지에 해수가 있어서 신의 일주가 되고 이 을목이 해에 뿌리를 둔다라고 하더라도 이 을목 가지고는 무토를 제할 수 없어요. 오히려 해중에 있는 간목을 쓰더라도 이 을목은 공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저기 해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축과 해 사이에는 자가 협내를 한다 그랬죠. 협내라고 합니다. 협내. 이 협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낄협자 올레자예요. 끼어서 들어온다는 얘기죠. 원래 자는 없어요. 근데 해자축 해서 보이지 않게 자가 들어있는 것 같은 자자 써놓고 가로 이렇게 딱 해놓으면 사이에 낀 것 같죠. 이것을 협레라고 하는 거고요. 다른 말로는 이제 공레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뭐 이것도 뭐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뜻이죠. 이거 끼어서 같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내포하는 단어죠. 협내, 공내라고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둘 다 씁니다. 뭐 쓰기야. 근데 그래서 요거는 수도 그렇게 약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시가 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무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해자축, 해자축 북방을 모두 갖추게 되죠. 이거는 그래서 수가 수도 왕해지게 되는데 이게 원령이 축월이기 때문에 수도 왕한 거는 분명한데 이거는 토가 더 왕한 걸로 놓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토가 이건 투출되어 있죠.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무토가 아니라 임자였으면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신금의 경우는 병신지일은 부자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임자시는 절대 올 수가 없죠. 이 시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거를 누구도 바꿀 수는 없어요. 뭐 야자시, 조자시 써가지고 뭐 전에 12시 전은 어떻게 12시 반 전은 어떻게 쓰고 12시 반 이후는 어떻게 쓴다라고 하는 이론은 있긴 한데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야자시, 조자시설은 불론한다 이렇게 못을 꽉 박아놓고 쓰십시오. 이 시두법과 월두법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뭐 그래서 다른 분들 야자시 조자시설 반드시 써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거를 많이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만세력 핸드폰에서 쓰는 이 만세력에도 야자시 조자시설을 적용해서 뭐 자시를 이렇게 볼 것이냐 저렇게 볼 것이냐 이제 선택할 수도 있게 되어 있어. 그게 뭐 그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많이 쓰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나오겠지만
최소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만큼은 이 야자지조자지설은 쓰지 않는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없는 사주에 나올 수 없는 사주들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공부하신 분들도 제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 야자지조자지설 이거는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신념이 드신다라고 하면 뭐 그거는 제가 쓰지 말라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검증을 꼭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마 없는 사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사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무자시라고 하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도 왕해지게 되고요. 토도 왕해지니까 이거는 수토 혼잡이에요. 우리가 니전투구라는 말을 이렇게 들어봤죠. 니전투구. 니전투구가 뭐냐면 진흙밭에서 개싸움하는 거예요. 개들이 그 질퍽질퍽한 그 진흙탕 속에서 개싸움하는 거 있죠. 그것이 이 니전투구입니다. 옛날 영화 중에 어떤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누가 죽어가지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겁나게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장례식 치르는 터가 완전 진흙밭이 됐는데 이쪽 조직애들하고 저쪽 조직애들하고 진짜 완전 니전투구를 하더라고요. 니전투구. 그 영화 이름이 옛날 뭐 서울 그 개발 그쪽 그 영화였던 것 같은데 그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 이 니전투구인데 잘 보시면 토도 왕하고 수도 세력이 있어요. 이거 뭐 진흙밭이잖아요. 니전투구.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게 지금 진흙탕에 갇혀 있는 거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온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신금이 진흙밭에 빠졌는데 얼어버렸어요. 이거 참 대략 난감하죠. 그죠? 이왕 시를 본 거니까 뭐 시를 한번 더 보죠. 뭐 경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요거 인해 한목하죠. 인해가 이렇게 한목합니다. 목이 이렇게 되면 세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금이 이 무토에서 매금되는 것을 인해가 합하게 되면 해중간목, 인중간목 하나 있는 것보다 이렇게 합하게 되면 목의 기운이 맛집 춘목, 봄의 나무를 의미하죠. 이 춘목과 같이 왕해집니다. 그래서 비록 지지에 있다 하더라도 목이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토가 매금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을목 가지고는 이 토를 제압할 수 있는 공력이 없다 내진 떨어진다고 했는데 지지로 이렇게 목이 왕해지게 되면 을목도 어느 정도는 힘을 갖게 돼. 물론 간목만큼 힘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법팀목은 임시 방편이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문제는 뭐냐면 이 경금이 있다는 얘기예요. 일간이 약해서 방신해 주는 것은 좋은데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토를 제하려고 하는 목을 억압을 해주는 그런 단점은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인중 병화를 가지고 조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는데 그래도 투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우하는 공력은 떨어진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갑옷이를 한번 보죠. 갑옷이가 된다라고 하면 이 갑옷이가 된다라고 하면 시지의 오화가 있어요. 시지의 오화가 있어가지고 미약하나마 이제 온기는 가질 수가 있어요. 엄동선의 축월에 온기 정도는 가질 수 있어요. 그냥 쉬운 말로 조그만 모닥불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쉬운 말로 노가다띠로 한겨울에 나가게 되면 노가다 대장 이죠. 뭐 대장인데 요즘은 대가리라고도 하고 노가다 뭐 십장이라고도 하죠. 노가다 대가리가 사람들 시켜서 자 얘놈아 겨울에 일하려면 따뜻해야 된다 해서 드럼통에다 놓고 일단 불부터 지핍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 아까 제가 뭐랬어요? 수축되고 수장된다 그랬죠. 사람 몸도 춥게 되면 많이 웅크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데 뭐 잔뜩 웅크린 상태에서 갑자기 거친 일, 힘든 일 하게 되면 몸이 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가다 십장들 대단한 그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노가다 뛴다고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니라 말을 잘 들어야 돈도 제대로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또 경험담이 또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모닥불이라도 이렇게 피고 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좋은 개념이고요. 천간으로 간목이 투출해서 요거는 이제 토를 제하려고 하는 능력도 이렇게 배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간목에 지지로 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참 심수봉에 미워요 이렇게 되죠. 자, 해수는 간목이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자, 목이 뿌리를 둘 수 있는 곳은 자, 인목에 뿌리를 둘 수가 있고요. 묘목에도 뿌리를 둘 수 있고 진토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으며 미토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고 수중에서는 이 해수에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자, 이 해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목으로 치면 장생처에 해당이 되죠. 장생처. 그래서 해수에는 무, 갑, 임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들어있죠. 이 해수 안엔 갑목이라고 하는 장생된 목이 있고 이 목이 또 따지고 보면 해중 갑목이 천간으로 투출한 것으로 이렇게 논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원령을 득하고 연지 숙토까지 뿌리를 든 무토를 얘가 감당하기는 많이 힘들고 버겁고 또 외롭겠죠. 을목도 좀 도와주려고는 하는데 을목은 뭐 그렇죠. 뭐 니아카를 큰형이 앞에서 끌고 밑에 여동생 힘 약한 여동생이 뒤에서 밀어봤자 얼마나 힘이 들겠냐 뭐 도움이 되겠냐고요. 그래도 서로 마음은 이제 같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이제 좀 애잔한 마음은 있지만 을목 좀 덥더라도 아까 인목 지지 인목이 있던 것만큼은 힘을 발휘를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대운이 목화향으로 가서 목도 세력을 얻고 화도 세력을 얻게 되면 소토도 되고요. 소토도 되고 조우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될 것이고 신금이 해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지에 있는 해수로서 신금이 도세 주옥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신의 일주들이 성격들이 굉장히 괄괄하고요. 주관도 강하고요. 그 다음에 뭐 자존심 강하니까 어떻게든 자기 뽐내는 것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또 일지에 또 상관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남편 알기를 이제 좀 밑으로 알고 자기 알기를 이제 하나님과 동기동창으로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좀 왕왕 있게 되죠. 자, 이거는 뭐 여담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사주를 글자 한두 자 가지고 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전체 8글자를 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대운 이렇게 주어지는 대운을 이렇게 또 보고 들어오는 이 대운 안에 들어있는 세운 그 다음에 세운 안에 월운 안에 뭐 일진까지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대단한 고수가 될 겁니다. 일진까지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저도 이렇게 뭐 일진까지는 뭐 잘 보진 못합니다. 대략 뭐 월운까지는 이러하고 일진은 이제 그거 안에서 또 파고 들어가서 뭐가 좋은 애를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뭐 대운 세운 뭐 월은 다 빼놓고 사주 이거하고 일진만 오늘의 일진만 놓고 이렇게 비교 분석하는 거 이거는 넌센스입니다. 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47세 됐으면 경호대운 중에 있는 거예요. 경호대운 중에 안에 세운이 있을 것이고요. 세운 안에 월운이 있겠죠. 월운 안에 일운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지 뭐 차포 다 떼고 뭐 이렇게 장기 두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지를 본다라고 했을 때 항상 원국, 대운, 세운 월운 놓고 나서 이룬을 이 순차적으로 다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어렵다는 얘기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쉽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격과 용시 필요 없다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것이죠. 이제 이거는 좀 차분하게 명리를 뭐 단기간 안에 끝낸다라고 하는 게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를 그렇게 쉽게 끝낸다라고 하면 이거 뭐 혹세무민 하는 사람이 안 그래도 혹세무민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세상이 가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뭐 결코 좋은 일은 아니고요. 그 대신에 욕심내지 않고 조금씩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명리라고 하는 것이 내 생활에 가까이 붙어 있는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닌 지혜가 되어 있을 날이 언젠가 꼭 올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강의가 많이 좀 길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제 이 말을 듣고 계신 분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들으신 분이겠죠. 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내용 하나하나 좀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이 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들은 메모를 좀 해놓으시고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동영상이니까 다시 그 부분 찾아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반복 청취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